예, 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컴퓨터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돈 벌어주는 IT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강의했던 어제 강의했죠. 전경련 회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 시간은 3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소규모 사업장 내지는 소규모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조심해야 된다. 오피스 프로그램, 그리고 자료의 저장과 공유, 그림, 동영상, mp3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조심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거나 어떤 가게를 운영할 때 홈페이지에 글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포스터 같은 걸 붙이기도 하고 팜플렛 만들어서 광고지로 끼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아무 그림을 쓰면 안 되고 저작권이 없는 그림을 그래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정 후 재사용 가능, 요거를 쓰시면 저작권이 없는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사이트도 나오고요. 실제 이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예 저작권과 관련 없는 그림들만 모아져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또 글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글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이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거 쓰시면 한컴 글자체가 있고 윤고딕, 한양 무슨 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를 샀다고 해서 이것이 글꼴까지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광고지를 만들거나 간판을 넣거나 창문에다가 붙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이 있는 글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폰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나눔 글꼴이나 배달의 민족체, 빙그레체 이런 글꼴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매우 많아요.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추천한다 그러면 이런 글꼴들이 있다. 그리고 나눔 글 이런 글꼴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아예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는 이런 글꼴들만 쓸 수 있도록 기본 폰트로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혹시 실수라도 해서 다른 폰트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되면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컴이나 이런 데서 바로 고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변호사 같은 그 법률적인 어떤 단체를 통해서 단체를 고소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다는 사례도 있으니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의 이제 병원에 이제 화장실이 미끄럽습니다. 물 조심하세요 라든지 몇 월 며칠부터는 휴진입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추석 연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도 결국 오피스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한 장짜리 공문을 쓰더라도 그럼 직원들에게 사줘야 되겠죠. 그럼 컴퓨터가 몇 개가 되면 몇 개를 사줘야 되는 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이 들겠죠. 사실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그런 강력한 기능이 필요 없어요. 한두 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또 오피스 프로그램을 컴퓨터마다 사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네이버 오피스, 구글 오피스, 오픈 오피스 같은 겁니다.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처럼 아주 막강한 기능이 모두 다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오피스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 오피스 같은 특징을 보면 애드온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애드온을 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것들이 특징이고, 복잡한 공식 같은 수학 공식도 넣을 수 있는 애드온이 있고, 어떤 애드온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구글에서 가시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요 사각형 클릭하시고 좀 내려다 보면 독서란 게 있고, 독서를 클릭해 보면
독스, 쉬트, 슬라이드 세 개가 있는데 이 독스가 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쉬트는 엑셀에 해당되는 거고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료로. 구글 쓰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오피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애드온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강조한 이유는 사실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구글 오피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능들은 되게 단순해 보이죠. 이 기능들은 거의 뭐 블로그 쓰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건 애드온들을 예를 보여주는 거고 네이버 오피스가 있어요. 네이버 오피스는 한글 문서도 잘 읽어드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은 네이버 오피스가 조금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한글 문서를 읽어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잘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쁘죠. 조금 예쁩니다. 해보면 이게 이제 구글 오피스인데 이게 네이버 오피스예요. 네이버 오피스를 들어가려면 네이버 메일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있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워드, 슬라이드, 셀 이것이 워드와 파워포인트, 엑셀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이버 폼은 이제 설문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설문지. 뭐 시간 되면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파워포인트 요 세 가지 워드 다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이 모양이 조금 더 예쁘죠. 그 MS 워드랑 조금 더 닮았잖아요. 아래 한글이랑.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쓰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뭐 네이버 오피스도 그렇고 구글 오피스도 그렇고 다 템플릿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들을 활용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되는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기도 쉽습니다. 뭐 이렇게 단순해야 배우기 쉬우니까 그래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 때는 뭐 네이버 오피스, 네이버 워드 형태로 하실 수도 있고 MS 워드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MS 워드로 형식으로 저장하면 다른 컴퓨터에 가서 MS 워드로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 오피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까 봤던 두 개는 네이버 오피스나 구글 오피스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픈 오피스는 무료이면서도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쓸 수 있고 꽤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은데 그 간단한 문서를 몇 장짜리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굳이 MS 오피스를 쓰고 싶으시다면 이제 저는 1년에 12만원 주면 5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MS 오피스 365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컴퓨터 한 대당 한 달에 2,000원 꼴이에요. 게다가 이 12만원인데 이게 뭐 할인도 되고 막 그래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컴퓨터 한 대에 2,000원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업데이트가 수출되면서 항상 최신 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뭐 한두 장짜리 프린트 할 때는 이걸 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게 있을 때 뭐 그 진료실이나 가게에 그 사업장에 딱 한 개의 컴퓨터 정도는 뭐 깔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MS 오피스를 쓰고 있고요. 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들 숙제 때문에 아이들 숙제를 하니까 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막 이거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컴퓨터 때문에 MS 오피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5대 컴퓨터 깔아야 되니까 제 거 깔고 제 컴퓨터 깔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컴퓨터 깔아주고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피스 프로그램은 그렇고 자료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사진을 보거나 뭐 이제 그 워드 프로세스 문서라든지 공문서가 왔으면 공문서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웹하드, 옛날에는 웹하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웹하드라는 이름도 쓰지만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거예요. 이것들 말고도 많아요. 아주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 공짜예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개념 먼저 설명드립니다. 요즘은 이걸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없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어떤 문서를 저장하면 그걸 이제
아주 옛날에는 그걸 어딘가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USB에 담아서 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메일로 보냈어요. 그럼 내가 다시 또 내 메일로 받아서 다시 작업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한 폴더를 지정해 두고 그 폴더에다가 자료를 넣어두면 알아서 그 폴더 자체가 인터넷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폴더가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폴더 안에는 폴더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장이 매우 쉽죠. 그렇게 하면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폴더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께서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어떤 문서를 작성했으면 누구 다른 직원한테, 원무과 직원한테 가서 야, 그 지금 떠났으니까 그걸 보고 출력해서 붙여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화장실에 붙여라, 또 공지사항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럼 되게 편하죠. 뭐 메일 보냈다 이게 없이 바로 보내면 되니까. 그것이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보낼 뿐 아니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장에서 또 병원에서 또 사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체에서 컴퓨터에다가 뭐 작업을 했는데 그거를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 시켜줍니다. 그 집에 가서 그걸 열어보면 인터넷으로 동기화가 돼요. 그러면 그걸 마치 이어서 그대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지만 마치 하나의 폴더를 서로서로 공유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동기화가 되지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버스 안에서 이 작업할 때는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이 연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동기화를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될 때는 동기화시키고 연결 안 될 때는 그 PC 안에 있는 작업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이 컴퓨터에서는 이제 저장하고 지우고 뭐 이런 거 다 작업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뭐 수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폴더, 큰 폴더가 있고 그 아래쪽에 다른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폴더에는 나는 거기다 저장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직원들은 이걸 보기만 하고 다운받기만 할 수 있지 거기다 저장을 한다든지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권한을 설정해서.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어떤 파일들은 만약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파일의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복사해서 메일로 보내든지 블로그에 붙이든지 카톡에 보내든지 하면 이렇게 큰 파일을 또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메일 같은 데다가 첨부할 때 대용량 메일 대신에 뭐 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어쨌든 파일을 저장해 두면 그거를 공유하기가 편리하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찍자마자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클라우드에다 사진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컴퓨터 PC를 열어보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핸드폰이 이제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장하자마자 바로 공유가 된다. 인터넷을 거쳐서 내 PC도 공유된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장할 때 또 공유할 때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알고 쓰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how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검색하시면 되고, 또 어떤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너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뭐 방법은 찾을 수 있고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 아들 딸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이게 클라우드 좀 하나 드랍박스 하나 설치해줘. 그럼 아들이 다 해주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 잘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거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다 무료니까 적절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동영상 mp3 편집하는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료들을 그 환자들에게 이제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드릴 때도 있고, 뭐 찍은 것을 논문에 낼 때도 있고, 포스트를 만들 때도 있고,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림과 동영상 편집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편집은 포토스케이프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건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아주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도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세계인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파워포인트가 의외로 그림 편집에 아주 상당히 놀라운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포토스케이프는 포토스케이프대로 좋지만 또 파워포인트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약간 논문 쓰거나 이럴 때 이제 학술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이미지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NIH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일단 파워포인트 하나를 쓰시고, 또는 포토스케이프 하나 정도, 이 두 개 정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뷰어는 이르판 뷰어가 이제 저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일단 되게 빨라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다이콤 이미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라든지 MRI 같은 것들은 이제 이미지가 다이콤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뷰어들은 안 보이는데, 이르판 뷰어는 이제 독일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뷰어가 잘은 안 보이고, 어떤 걸 또 애돈을 설치해야 보는데, 어쨌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뷰어 대신에 그 탐색기 자체가 뷰어 기능이 꽤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좋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수시로 올려뒀어요.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은. 근데 이제 오늘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하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좀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다운팟 인코더, 밴믹스, 파워포인트 이런 걸 제가 다 올려뒀습니다. 제 구석구석에. 다운팟 인코더는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다음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제 워낙 유명해서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밴믹스도 무료 프로그램이고, 동영상을 이제 자르고 붙이고 돌리고 뭐 이런 것 하기 좋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상당히 동영상 편집에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워포인트로 모든 걸 다 작업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워낙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이제 교육 자료로 잘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정리할 때 좋고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동영상을 회전시키고 자르고 속도를 조절하고, 이제 뭐 2배속으로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필요 없는 내용들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음량 조절, 그 동영상 같은 동영상이라도 음량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죠. 그런 거. 또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가끔 가로로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PC에서 보면 그 세로로 세우기, 90도 회전이죠. 뭐 그런 것도 넣고, 또 액자, 동영상에다 액자를 넣기, 뭐 등등이, 또 자막 넣기 등등이 뭐 이런 것들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자료를 깔끔하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용 자료나 게시용 자료를 만들 때 다양한 동영상 툴들이 있고, 잘 모르시면 이 파워포인트라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워포인트는 2010 이상 버전에서 이제 동영상이 편집이 잘 돼요. 2007까지는 사실 동영상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그 다음에 논문, 기사, 자료 스크랩도 조테로, 원노트, 에버노트를 이제 비교하자면, 조테로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논문, 기사 같은 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다가 메모를 덧붙이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원노트는 그런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메모하는 거, 내가 창작하는 거죠. 글을 창작하는데 그 수시로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이제 끌어오는 거죠. 내 기사 쓰는 사이사이에 끌어쓴다. 그런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는 조테로와 원노트 사이쯤에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그래서 이제 글을 창작하시는 분은 원노트가 조금 더 좋고요. 그다음에 조테로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 원노트가 낫죠. 근데 에버노트 쓰시는 분은 또 에버노트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무료예요, 셋 다. 그러니까 적당히 쓰시면 되고, 참고로 에버노트는 기계 2개까지가 무료예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하나 쓰고 PC 하나 쓰고 이 정도 무료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원노트나 조테로는 컴퓨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집한 다음에 쓰기 때문에 조테로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쓰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메모장으로만 쓸 때는 에버노트나 또는 뭐 네이버 메모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핸드폰 자체에 있는 메모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는 거 좋고, 좀 이제 그럴듯한 자료를, 잠깐의 자료가 아니라 좀 그럴듯한 자료를 수집할 때는 뭐 조테로나 에버노트나 원노트 같은 게 좋습니다.
요건 생각하고요. 자, 그 외 프로그램으로 이제 백신, 이제 뭐 있었지? 백신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요즘은 이제 백신이 거의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자체가 디펜더를 만들어서 있는데, 정품 윈도우 7 이상인 경우에는 10대까지가 무료고요. 뭐 윈도우 10은 그냥 제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모질라의 로버트 오칼라한, 크롬에 속하는 저스틴 슈어,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블로그나 트위터에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괜히 엉뚱한 백신을 깔면 오히려 더 취약해진다,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윈도우에 있는 윈도우 자체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펜더를 잘 사용해라. 이게 상당히 뭐 충돌도 적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니까. 이제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윈도우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자꾸 노출되면서 바이러스를 먹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망가지면 이제 손해잖아요. 자기 윈도우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해서 잘 만들겠죠. 수시로 업데이트 시켜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의견도 꽤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뭐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탐색기를 잘 쓰시면 매우 편합니다. 탐색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유튜브, 책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탐색기는 즐겨찾기 기능, 또 검색 기능, 그 정렬, 소팅하는 기능이죠.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고, 라이브러리를 잘 쓰시면 탐색기만으로도 뭐 막강한 이제 강력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탐색기 기능이 좀 떨어질 때는 탐색기에 뭐 비슷한 그런 툴들이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 못 보셨죠? 뭐 파일을 찾아주고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탐색 기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파일을 찾아내고 이런 데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기를 잘 못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탐색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됐고, 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들 중에서 모두를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면 제 블로그, 또는 다른 사람들 블로그, 또 유튜브, 또는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잘 활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